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총리 차출 소식에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임이 유력했던 현직 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경쟁 대열에서 빠지게 되면서 차기 구도에 대한 함합평이 무성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깜짝 인사의 주인공이 된 이낙연 전남도지사. 본인도 직전에야 확신했을 정도로 현직 도지사의 총리 차출을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게 될 준비하라 하는 얘기는 열흘 전쯤에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특히 현직 수성이 유력했던 도지사직이 무주공산이 되면서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구도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지켜야 하는 핵심 교두보인 만큼 중량급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가 예상됩니다. 우선 당에서 유일한 도내 현직 국회의원이자 도당위원장인 이계호 의원이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한 경력을 주목받으며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도지사 도전이 가능한 주요 경쟁자로 지목됩니다. 동부권 지사론이 거론되며 전현직 순천시장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 도전서를 부인해온 조충은 시장에게도 현 지사의 빈자리는 새로운 결단의 조건이 될 수 있고 새 정부 차출설이 흘러나오는 노관규 전 시장도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주승용 원내대표의 본선 재도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꾸준히 도지사 후보군으로 지명되어온 장만채 도교육감도 이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의석은 국민의당에, 선거 민심은 민주당에 몰려있는 미묘한 상황. 현직 도지사의 총리 차출이 지역의 정계 개편을 재촉하며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고 서민의 사랑을 받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수행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새 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지명 수락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약속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변함없이 전남을 사랑하고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호남의 선택은 항상 선거 판세 분석의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투표 열기도 가장 뜨겁고 정치 1번지로 회자되며 정치적 결정의 현명함을 평가받는 곳인데요. 하지만 호남은 어째서 인물을 내지 못할까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차 장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이후 처음으로 영남 대통령의 영남 총리가 탄생한 것도 모자라 장관과 차관을 영남과 수도권이 사실상 양분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4대 권력기관장 인선에서도 호남 출신 등용은 없었습니다. 대탕평 약속은 실종됐고 호남 출신은 배제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대탕평 인사부터 펼쳐갈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호남 홀대론을 깨고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 인사의 시작을 알리며 총리 자리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내정했습니다.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의 투톱으로 꼽히는 비서실장에는 장흥 출신 임종석 전 의원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입은 전북 출신 윤영찬 홍보수석이 기용됐습니다. 특히 호남 출신 총리가 발탁되면서 경제 분야 등의 호남 출신 관료들의 입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호남의 선거 결과는 항상 유의미하게 해석됐고 높은 차원으로 칭찬받는 정치적 판단력의 무게를 싫든 좋든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판단도 좋은데 정작
큰 선거에 나서는 이렇다 할 호남 출신을 본 지 오래입니다. 이번 대선도 주요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영남 출신이었고 17대 대선 이후 호남 출신의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지역 단위의 권력투쟁과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호남을 텃밭이라 여기며 안주하는 사이 권력 의지를 가진 새 인물의 탄생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가 교체가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세대가 교체가 되는 과감한 인물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 이런 노력들이 지나치게 강했다. 주요 정부 요직에 호남 출신 인사가 앉느냐 못 앉느냐의 희비가 엇갈린 지 수년째. 대한민국 미래 정치를 이끌어갈 호남의 새싹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정당 의원을 배출했던 순천 지역이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전국 최고 득표율을 안겨 순천 민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순천에서 67.8%의 득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지난 총선에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뽑아 지역구도 변화지역으로 평가됐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지역 정치계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맞춰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돼 강력한 지방정부가 탄생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에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지방자치 틀을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가 단연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실제로 풀뿌리 정치의 기본이었던 지방정치는 중앙정부에 묶여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재정과 권한 등이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무늬만 자치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단체장들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강력히 시사해온 이낙연 지사의 국무총리 내정은 문 대통령의 향후 정책 추진에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재정권과 사법권 등의 권한 이양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구심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 역시 개헌의 안정적인 추진 등 지방자치 변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새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이란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분권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위해 국회와의 조율 등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권력 내려놓기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또 다른 토대가 될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5.18 37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5.18의 명예회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순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후보자가 내정된 총리직을 제외하면 일괄 사표를 낸 정부 부처장 가운데 유일하게 사표가 처리된 겁니다. 지난 2011년 임명된 박 처장은 최장수 보훈처장으로 6년 3개월 임기 동안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물리안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외면하고 재창 요구를 거부해 지역과 정치권으로부터 반발을 사왔습니다. 지난해에는 5.18 기념식에서 5월 단체의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재창 문제로 온통 기념식을 파행으로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훈처장 사표를 수리한 것은 5.18을 폄훼하고 또 국민을 우롱한 박승춘 처장에 대한 경질의 의미로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심했던 만큼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등을 통해 5월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기록될 것이며 발표 명령자 등 아직도 은폐된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될 것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진상규명과 위상회복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6시에 올해 1분기 마이스 유치 실적이 지난해보다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올 1분기 298건의 마이스 행사로 51,189명이 여수를 찾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가 높아진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 숙박 인원 80명 이상, 회의 일수 2일 이상 등 행사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행사에 올해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민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일선시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장마나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하고 가입자들은 최고 90%까지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은 또 지난 10년 동안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여름철에 집중돼 있고 국고 지원이 끝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순천 원도심 지역의 공무원과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옛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순천의 전통적인 원도심 지역인 삼산동과 중앙동, 매곡동, 향동 주민들은 산중매향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축제에서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주민들의 교차 방문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참여 재능 기부를 함께 늘려 이달 안에 재능 나눔 뱅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단체를 공동 구성하는 등 마을 간 상생을 적극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대부분 지방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 시간대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 동두천이 13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와 있는 등 곳곳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츰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에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곳곳에는 비도 오겠는데요.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40mm, 그 밖에 전남과 경남에도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퇴근길 무렵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충북과 전남,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그 밖에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겠고요. 저녁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9.4도, 광주 20.2도, 대구 17.3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광주 23도, 창원 2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 기온을 조금씩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